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법개혁을 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세요. 당장, 다음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 정성호 의원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에도 텄다. 이렇게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디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정성호 일단은 한번 믿어봐도 될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사법개혁을 속도를 내라. 그런 식의 이런 지시를 내각들한테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법개혁,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결국 행정부는요,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있으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청래 혹은 박찬대 이 두 사람이 사법개혁에 큰 관심과 또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사법개혁 속도 낸답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사법개혁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그렇게 제가 밑밥을 깐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정성호 의원은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로 주도는 누가 한다? 당대표가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권한을 그 임무를 당대표 쪽에 줘놨단 말이야. 그럼 당대표 쪽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된다고? 정청래 아니면 박찬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사법개혁 속도 낸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라기보다 SNS에 이렇게 바닥하게 퍼져 있었어요. 검찰개혁을 1년 미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도는 모양입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떠도는 얘기예요. 조중동 등 적폐 언론들도 이런 헛소문을 확산하는 데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검찰개혁을 미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실망이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요, 검찰개혁을 1년 미룬다는 얘기 아무 데도 없어요. 누구도 검찰개혁 1년 뒤로 미룬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그리고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냐. 특히 이게 기사에도 별로 내용이 이렇게 미룬다는 내용은 또 없는데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게 돌고 있어요. 이거 100% 제가 볼 때는 이간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간질이에요. 검찰개혁 1년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 내년 9월 1일을 그 검찰개혁 시행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9월 1일부터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 9월 1일까지 검찰개혁을 다 맞춰 놓겠다는 겁니다. 법안 바꿀 거 다 바꾸고 모든 거 집행에 유예 기간을 두근단 말이에요. 법률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검찰개혁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원들 새로 뽑고 또 건물 들어가려면 입주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 부대적으로 준비할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년 9월 1일부터 스타트야. 그러니까 이미 개혁은 내년 9월 1일까지 끝내놓고 내년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준비 단계가, 그러니까 개혁이 진행되는 게 지금부터인 거야. 사실은 개혁은 어디까지 끝내기로 했느냐? 올해 9월까지 끝내는 거야. 그리고 법안을 다 만들어 놓고
시행 기간을 1년 정도 유예를 한다는 건데 그 사이에 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같은 경우는 청사를 바꿔야 돼. 검찰을 두 개로 쪼갤 거야. 그러면 검사들을 어떻게 쪼개야 돼 이거?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인사명령 다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뽑아야 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뭐 정부기관이 있으면 입주할 건물도 필요하잖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은 내년 9월 1일 시행한다고 해서 여유 있는 거 아닙니다. 법안은 9월 1일, 올해 9월 1일까지 끝내고, 올해 9월 달까지 끝내고, 9월부터 시행 준비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년 9월 1일이면은 변화된 새로운 세상이 출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개혁을 1년 미룬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절대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참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서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는 이런 내용들이 떠돌기 시작하면 곧바로 어느 놈들이 설치느냐면 이 적폐 기자들이 설치게 돼요. 자, 이 기사 한번 보실게요. 특검 파견 검찰청 2개 떼낸 검찰 또 뒷점 밀려난 민생수사. 특검에 검찰청 2개를 떼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자, 이것부터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뒷전에 밀려난 민생수사. 민생수사가 뭔데 그래서? 민생수사가 뭔데? 여러분 민생수사가 뭔데요? 민생수사 뭔데요? 그리고 언제 검찰이 민생수사를 했어? 정치수사를 했지. 또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수사? 특검 때문에 민생수사가 뒤로 밀려났다고? 밀려난 민생수사 뭐 어딘데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이 적폐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쓰기 마련이야. 이거 누가 썼냐고요? 한국일보 최동순이라는 애가 썼어. 수시로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 때리고 있는 그 새끼. 얘가 또 이런 걸 썼더라고. 이러니까 내가 적폐 기자는 소리를 안 들어? 내란 기자를 말을 안 해? 내가 이런 말을? 아유,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 새끼가. 어디서 이런 게 개벽도, 아유, 참. 자, 이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분명히 내일쯤 범정에서 딱 녹음해가지고 또, 최동순이한테 뭐 갖다 바칠 거야. 아이고, 내 진짜.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근거 없는 이런 주장들, 특히 이 오해를 근거로 해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시행이 내년 9월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6개월을 땡겨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검찰개혁 뒤로 미루는 거 아닙니다. 검찰개혁 언제부터 시작한다? 예,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민주당에서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을 지금 계획을 짜놓고 있고 그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지금 돼 있어요. 따라서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 일을 누가 맡느냐 이게 사실 중요할 뿐이에요. 특히 당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은 뭐 검찰개혁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들 열받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법무부 장관 정성호, 행안부 장관 윤호중, 민정수석 봉욱, 이 기사를 보고 다들 한숨 쉬신 분들 많아요. 아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그동안에 검찰개혁이 약간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정성호 의원 옛날처럼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은 법무부에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국회에서 할 겁니다.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 크지 않아요. 자, 이 두 가지만 봐도 얘기가 확실히 다르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민정수석 봉욱, 이거 보고 다들 걱정하세요.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입니다. 대검 차장 출신이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기 전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대검 차장이었던 사람이 봉욱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었어요. 윤석열과 함께 이 봉욱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당시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봉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검찰개혁에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라고는 뻥만 안 쳤어도 사실은 봉욱이 검찰총장이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봉욱이라는 사람은 당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에 찬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따르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흐지부지하죠. 근데 당시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했다?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욱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 정말 유력한 후보였다가 밀려난 겁니다. 거짓말에 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 봉욱 그 대검 차장, 이 사람 절치부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김앤장의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좀 몇몇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을 하려면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법원개혁도 중요하지만 김앤장 개혁도 중요한데 김앤장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거 참 민정수석을 한다?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당연히 나올 겁니다. 봉욱 같은 사람도 그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롭지는 못하죠. 일단 무엇보다 이건 김앤장 같은 문제는 개인의 성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김앤장이라는 어떤 조직체, 이놈들이 문제인 거잖아. 그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앤장의 분위기도 바뀌었다고 해요. 김앤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을 검찰이 두 개로 쪼개졌을 때,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졌을 때를 상정하고 지금 업무를 재분장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면만 봐도 봉욱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그렇게 좀 의심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크가 꺼진 것 같다라는 분 계시는데, 예, 마이크 안 꺼졌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안 꺼졌어요. 간지푸풍님께서 봉욱이 그때 검찰총장 됐으면 역사가 바뀌었다. 사실 저도 그때 봉욱이 검찰총장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의견을 물어보면은 저는 봉욱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 따로 사석에서 여쭤본 걸로 보면은, 당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봉욱을 더 지지했던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만 안 했어도 참. 사실 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봉욱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됐으면 우리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생각은 변함이 없다. 특히 1년씩 걸리는 게 아니라 내년 9월 1일이면은 변화된 검찰청이 출범할 겁니다. 수사권을 빼앗긴 기소청이 내년 9월에 출범을 해요. 뒤로 미루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법안도 새로 만들어야 될 거고, 시행령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시행령에 맞춰서 직원 새로 뽑아야 되고, 또 공소청이 입주할 건물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 그렇죠. 이런 것까지 준비를 싹 하면은요, 사실 1년이 좀 모자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개혁을 1년 미룬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이 착각한 내용을 또 널리 퍼뜨리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 의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표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갈등이 예상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법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한다 라고 의지를 밝혔다는 거예요. 다만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행정부가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은 어디에 달렸다? 당대표에 달렸다는 겁니다. 당대표, 지금 뭐 박찬대 아니면 정청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찬대도 정청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다들 의지가 확고합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검찰개혁에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이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 4대 법안을 올해 9월에 반드시 완결을 시키겠다. 추석 때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야. 예, 어떻습니까? 예.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으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뒤로 미뤄졌다라는 거는 낭설인 거죠. 자, 추석 전에 검찰개혁법을 완결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찬대 의원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5.18 묘역에 참배를 가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네. 보이시죠? 그럼 정청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법사위원장이었고 여러 차례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한 발짝씩 차분히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표가 되면은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3개월 만에 번개처럼 끝내겠다. 시간 끌면은 반격당한다. 자, 9월까지 끝내겠다는 박찬대와 석 달 안에 마치겠다라는 정청래 차이가 있나요? 지금 6월인데 9월이면 석 달 아닙니까? 네, 결국 석 달이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 정청래도 박찬대도 추석 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겁니다. 올해 추석 밥상에는 검찰 개혁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아니면 정청래가 되든 둘 다 개혁의 의지가 확고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당대표가 의지가 있다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혁법이라는 거는요, 사실 패키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법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그러니까 법원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까지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을 개혁을 하려면 법원이 개혁되지 않고는 검찰이 개혁이 안 돼요. 조희대 보면서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조희대는 더 나쁜 놈이잖아. 그죠? 판사들이 알고 봤더니 진짜 문제였네, 진짜 적폐였네. 우리 요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려면 당연히 사법개혁 같이 가져가야 돼요. 또 언론개혁도 함께 가져가야죠. 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상한 놈이 된 거는 언론 때문이 아닙니까? 언론들이 검찰하고 탁 유착이 돼가지고 검찰이 나불거리는 얘기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검찰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기사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봐드렸던 그 한국일보 최동순 같은 그 기사 보세요. 특검 파견 검찰청 2개 떼낸 검찰
또 뒤로 밀려난 민생수사. 민생수사가 뭔데 그래서? 민생수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리고 검찰이 완전히 민생수사를 했어요. 정치수사를 했지. 어떤 사람들은 그 검찰이 대기업 관련된 수사를 하는 거 보고 민생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기업 관련 수사는 검찰, 검사들이 돈벌이 하는 기사예요. 돈벌이 하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이 무슨 대기업 하나를 수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논하는지 알아요? 대형 노펌들이 녹아납니다. 기업 관련 수사, 이거 민생 수사 아니고요. 그거 정치 수사입니다. 검사들의 돈벌이 수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업 관련 수사 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쫙 뭉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막 떼돈을 벌어요. 현직 검사들이 전직 검사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일부러 수사를 해주는 거야. 이게 어때? 이게 민생수사야? 지금 민생수사는 뭐다? SPC 같은 데 있잖아요. SPC에서 지금 툭 하면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빵 만드는 회사에서 자꾸 사람이 죽냐고. 빵을 만들다가 사람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 SPC 같은데 검찰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 이게 민생수사야. 근데 이 수사는 누가 한다? 경찰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그런데 무슨 민생수사 운운해. 민생수사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검찰들의 입장을 어떻게든 간에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이 무슨 민생수사를 했어. 그 기사는 사실상 뭡니까? 검찰이 민생수사를 한 것처럼, 옛날에 한 것처럼, 사실, 가짜 이미지, 썩은 이미지를 지금 주입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기자들이 있는 언론, 이 언론 이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죠. 이 언론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이 패키지라는 부분도 박찬대 의원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요약하면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늦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다. 올해 추석까지 법 다 만들어서 진행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일단 1년 정도 뒀는데, 아니, 법 시행기간 1년 정도 유예를 뒀는데 1년 둘 게 아니라 6개월만 둔다. 이렇게 또 마무리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특검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는 상황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망친 관련 여러 수사들 다 특검에서 가져가고 있잖아. 검찰개혁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기도 불가능해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갈등이 예상되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한다 라는 점을 참모들한테 분명히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있지, 당대표 의지가 있지, 그럼 게임 끝났잖아. 더 뭘 바래요? 장관? 결국 참모예요. 집행, 시행만 합니다. 의미 없어요. 민정수석? 검찰 애들이 여기 또 개기지 않고 깽판 치지 안 하도록 통제하는 기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이에요. 그럴 거라면은 검찰과 가까운 사람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이 개혁을 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미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써니 01님께서 대법원장 문형배. 그거 좋네요. 그런데 지금 뭐 검찰 개혁도 그렇고 법원 개혁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조희대를 내쫓아야지 개혁이 돼요. 조희대를 내쫓아야 돼요. 조희대.
한편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6월 30일이죠. 6월 30일이면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살짝 걱정이 돼요. 판사들 못 믿거든요. 지금 이 썩어 빠진 적폐 세상에서 제일 이익 보는 거 결국엔 다 판사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판사들이 개혁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런 판사들이 갑자기 전국 법관대회를 열기로 한답니다. 이거 대선 때 열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미룬 거죠. 한마디로 뒷북을 치겠다는 건데 꼭 이렇게 뒷북 칠 때 되면은 마치 민주당 쪽 얘기를 하나 끼워 넣기 해가지고 참 희한한 또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게 6월 30날 월요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저는 딴 것보다 걱정이 이거예요. 법관 대표회의에서 정작 문제로 삼아야 될 조희대의 이런 이상한 이 개구라 같은, 때로는 이거 무슨 뭐 농담 같은 이런 파기환송심, 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판사들이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 뭐 재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농후해 보여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이걸 좀 빨리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